안녕하세요. 예산서로 알아보는 학교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서에 표기된 용어를 가지고 학교회계 예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회계 예산서는 표지, 예산총칙, 예산총괄, 세입예산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예산서 표지입니다. 맨 상단 학년도는 회계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예산의 기간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하며 예산의 결산 및 집행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됩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의 정의입니다. 학교회계란 학교에서 사용하는 예산제도의 명칭입니다. 학교회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예산의 일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학교회계란 단위 학교가 하나의 통합된 세입재원을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로 한 회계연도 동안 학교 운영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활동을 세입과 세출로 나타낸 체계적 계획표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만든 예산 업무 편람에는 학교회계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학교회계 예결산의 이해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문서로서 확정일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산 괄호안과 예산안의 차이는 내부적 결정이 완료되었는지의 차이입니다. 제2장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이란 당해연도, 예산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으로 당해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산총칙에는 세입, 세출의 예산액, 계속비, 명시유월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이용의 범위, 예비비의 용도 제한, 성립전 예산, 간주처리 예산 등 예산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예산총칙은 조문 형식으로 제1조에는 세입, 세출 예산액을 표시합니다. 예산총칙은 추경 시 제1조 예산액만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만 개정합니다. 추경 시에는 예산액이 변동되니 반드시 예산총칙도 개정하여야 합니다. 제2조는 성립전 예산과 간주처리 예산 집행사항에 관한 겁니다. 성립전 예산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시급히 사용하여야 할 때 집행하며 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합니다. 이는 예산 사전 의결 원칙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예산의 일반 원칙입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됨에 따라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차기 추가 경정예산이 없을 경우는 간추 처리하고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간주처리 예산이란 회계연도 말 마지막 정리 추가 경정예산 확정된 후에 인건비와 같은 목적 사업비가 교부되었을 경우에 집행을 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목적 지정된 지원금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경정예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간주처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총칙을 규정하여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3조는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이용의 범위 등을 총칙에 규정하고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이용은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총칙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예시에는 없지만 계속비, 예비비 등이 있을 경우에도 총칙에 해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시면 됩니다. 제3장 예산총괄표는 전년도 예산 대비 증담률 및 세입, 세출 예산의 항목별 구성을 개략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 명세서의 예산 과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산 과목의 구조가 어려워서입니다. 먼저 세입 과목입니다. 세입 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출 과목처럼 원가 통계 비목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예산 과목 구조를 설정하는 목적은 예산의 일반 원칙인 예산 통일의 원칙 때문입니다. 예산 통일의 원칙이란 예산 과목과 산출 기초 등 내용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법령으로 예산 과목 구조를 정하였습니다. 예산 과목 구조는 예산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분류, 편제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즉, 강원도에 있는 학교, 교육청이 제주도에 있는 학교, 교육청의 예산 과목 구조와 산출 내역 작성 방법이 같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쉽게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예산 과목과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예산 과목을 비교하면 비슷한 구조로 재원의 성질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 산출기초는 모든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기 위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입 예산이 잘못 편성되면 당연히 세출 예산도 잘못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예산 원칙으로는 예산 총계주의 등이 있습니다. 예산 총계주의는 모든 세입 재원 및 세출을 누락 없이 예산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출 과목은 사업별 예산 제도에 따라 편성합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구분에 따라 세부사업을 설정하되 교육감이 정한 세부사업 표준안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시도 교육청이 함께 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2008년까지 품목별 예산제도였으나 2009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세출 과목은 사업별 예산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분야, 부문은 정부 각 부처의 기능별 분류로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부터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정부 부처의 각 실, 과를 기준으로 사업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을 기준으로 인건비냐, 운영비냐, 시설비냐 등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란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으로 목 그룹, 목 세목을 통칭합니다. 목은 예산 편성 및 예산 심의의 기초가 되는 품목입니다. 세목은 통계 목적 및 곡식 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화한 것입니다. 원가 통계비목은 시스템을 활용해 재무결산을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목을 더욱 세분화한 것입니다. 원가 통계비목이 세분화되어서 재무결산 자료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바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로 자동 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가 통계비목을 잘못 편성, 집행하면 그만큼 재무결산의 결과에는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세출예산 구조에서 분야, 부문이 없고 원가 통계비목이 적은 이유는 모든 분야가 교육이고 학교의 예산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조치해서입니다.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세출예산 과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세출예산 과목에 교육에 관한 코드 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0은 교육 분야이고 교육부를 기능으로 분류한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기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최하위 단계이며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산출기초를 구체적이고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는 이유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해야 하는 예산 편성의 일반 원칙입니다. 산출기초 작성 방법은 계량 단위는 미터법을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예산 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예산서에 나온 용어를 기준으로 학교에게 예산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연수원에서 만든 예산 업무 편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